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하루 늦었지만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FC 서울과 성남 FC 경기인데요. 먼저 이제 성남 경기를 이제 뭐 경기 중에 설명을 안 드릴 건 아닌데 조금 먼저 총평을 좀 드리고 서울 얘기가 많아서 서울 얘기로 넘어가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성남 얘기부터 좀 드리면 내후회한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성적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구단 자체에 이슈가 있으면서 선수들도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코칭 스태프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우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경기력하고는 연관이 있겠죠. 예. 우리도 집에 고민이 있으면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나 뭐 일을 잘 못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니까 전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뭐 성남 FC의 어떤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좀 성남 FC가 저는 항상 이번 시즌에 가장 위험할 것 같다. 강등 쪽에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성남 FC가 선수 개인 기량을 제가 막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이 투자에 따라서 대체로 선수단 꾸려지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남 FC에서도 조금 돋보이거나 혹은 임대로 데려왔던 선수들이나 결국에는 성남에서 좀 잘하고 나면 다 이제 다른 팀을 찾아 떠나는 경향들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남 FC가 지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다는 게 결국에는 지금 새로운 선수들을 계속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여름에도 영입을 했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주도권 다툼이 좀 많이 약하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대로 정면 상대를 하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어, 저는 또 그렇지만은 이제 그 코칭 스태프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처음 오셨을 때 그 김남일 감독님하고 그 정경호 코치님이 같이 오셨을 때 성남 FC가 굉장히 시즌 초반에 작년이죠. 작년 시즌 초반에 굉장히 그래도 공격적인 면도 보여주고 수비와 어떤 공격을 다 같이 하려는 축구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감독의 어떤 디테일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현실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갔다 라는 생각도 조금 들게 들어요. 왜냐면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답이 마땅히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옆에서 지금 뭐 레이싱 자동차를 가지고 막 달리는 차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당연히 이걸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들겠죠,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성남 FC 선수들을 그렇게 막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개인 기량이나 이런 것들을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이제 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승용차를 가지고 쫓아가라 그러면 그 할 수 있는 게 참 진짜 좀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성남 FC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시즌에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확실히 뭔가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쉽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런 얘기 좀 드리면서, 근데 경기 중에도 이제 몇 장면들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아쉽다, 좀 어려워 보였던 게 뭐냐면, 이게 경기 주도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몰아치면서 기회가 뭐 다섯 번 여섯 번 만드는 것과 역습 기회가 한두 번 이따금씩 찾아와서 수비 흐름 계속 두드려 맞는 수비 흐름에서 한 번 딱 났을 때 골을 넣고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이런 흐름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이제 잘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마무리해주는 선수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몇 번의 기회가 지금 선방 능력이 확실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이 양한빈 선수한테 맡기다 보니까 성남 FC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경기 내용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아주 짧게만 좀 잡설을 좀 더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서울을 제가 좀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댓글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와서 이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이 채널이 뭐 어떤 공식적으로 막 무슨 언론사를 표방하는 채널도 아니고 진짜 완전 제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팀이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축구하는 거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전북현대를 한창 이렇게 그 리뷰를 열심히 하면서 구독자도 많이 늘고 했었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제가 좋은 얘기 잘 안 하는 게 이런 축구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해서 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냥 개인적인 채널이구나, 얘가 혼자 떠드는 채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사실은 뭐 홍보한답시고 그 소개글에다가 제가 기자 출신이다 이런 거 써놨지만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완벽한 이 사인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양해의 말씀 구하면서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짧게 해보려고요. 진짜로 20분 내에 끝내는 걸로. 15분 남았는데 빨리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인 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 장면들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성남의 어떤 수비 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4-1. 그래서 제어하고 싶은 공간들이 지금 이제 결국엔 중앙이죠. 골이 중앙이 나니까 이쪽에 들어올 때, 요 사이에 들어올 때를 강하게 압박하는 게 지금 이 성남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밀어내고 나상호 선수 밀어냈잖아요. 이재원 선수인 것 같은데 밀어내고 나면 여기를 빠르게 복귀해가지고 다시 채우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이 지금 여기도 보면 다시 중앙 쪽 좁혀서 있죠. 요게 지금 이제 성남의 컨셉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서 이제 나오는 역습들이 이제 성남이 노렸던 방법일 텐데 공격적인 어떤 전개였을 텐데 이게 지금 몇 장면 기억나긴 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한 번에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요렇게 지금도 요렇게 잡아놨잖아요. 5-4-1을 잘 잡아놨죠.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고 나왔을 때 여기 있는 공격수들하고 1대1에서 수비수들이 이길 수 있어야지 사실 포백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포백 쓰는 팀들이 대체로 그래서 물론 이제 콘테 감독님처럼 좋은 멤버들 가지고 3백 쓰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대체로 포백을 좋아하는 이유는 앞에다가 숫자를 많이 둘 수 있으니까. 여기 한 명 줄여버리면 앞에다가 한 명 더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앞에다가 힘을 싣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포백을 쓰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개개인들이 여기 있는 이 공격수들하고 1대1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야지 4명으로 바꾸고 여기를 5명에서 1명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본인들이 이긴다는 자신이 없으면 여기 지금 이제 4명이고 여기 앞에 1명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뚫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으니까 이제 3백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K리그에서 위에 있는 팀들은 포백 쓰는 팀들이 많아요. 공격적인 경기하는 팀 울산, 전북, 포항 그죠? 포백 쓰는 팀들이 많고 뭐 이제 하이브리드 쓰는 팀들도 있죠. 그러니까 서울도 약간 지금 그렇게 쓰고 있고 제주는 3백 쓰긴 했는데 약간 그 콘테 감독님 말했던 것처럼 많이 뛰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3백 형태였고 그때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선수들이 좀 있는 게 뭐 김봉수 선수라든지 뭐 계속 거기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측면 수비 정훈 선수라든지 측면 수비도 했던 선수들이 이제 스토퍼로 나오면서 올라오고 내려오고를 하면서 이제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는 형태들을 그렇게 변형을 좀씩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내려서는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성남이나 제 기억에는 이제 뭐 손FC라던가 좀 그런 어떤 중위권 쪽에서 이제 역습을 조금 잘해보고 싶은 팀들이 그렇게 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잡설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을 노리는 건데 이런 횡패스들이 짧게 오는 거를 노려서 잡아먹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대로 나오는 장면인데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거 김민혁 선수잖아요. 최전방에. 그러니까 완전 미드필더로 거의 그냥 다 꾸려놓고 지금 이제 경기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수비적으로 할 생각으로. 워낙 서울이 볼을 또 잘 돌리니까. 이 장면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장면에서 지금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성남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갔을 것 같은데 뭐 양한빈 선수가 이런 거 워낙 잘 막으니까 기회를 안 주고 막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성남이 이런 경기 운영을 해왔을 때 참 쉽지 않은 게 이 기회가 많이 안 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혁 선수를 넣었던 거는 수비적인 거를 일단 지키는 게 먼저니까 실점하고 나면 우리가 막 올라가서 성남이 부딪히기에는 힘이 떨어지니까 일단 지키는 걸 먼저를 해야 되니까 지금 미드필더를 최전방에 세우는 어떤 변칙을 쓴 건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득점력에서는 확실히 정통 공격수들 혹은 뭐 개인기량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몫인데 그거는 또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뮤리치를 세우자니 뮤리치 수비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공격력은 올라가도 수비력은 떨어지니까 이게 감독의 선택인데 야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게 지금 성남의 어떤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서울의 좋았던 장면도 몇 개 말씀드려 갈게요. 아까 그 지나가듯이 아까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서울이 제가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 인천하고 전북 리뷰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인천이 5-4-1로 이 중앙을 딱 좁히고 나니까 전북이 조금 너무 구멍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단번에 뒤를 넘기는 형태를 주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중앙 쪽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빡빡하니까 이게 잘 안 됐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본인들 방식대로 잘 풀어가는 게 5-4-1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뒤로 그냥 이 장면 보시죠.
이렇게 넘겨주는 패스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잘 보시면요. 여기 5명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좌우로 찢어놓는 게 우선이에요. 오사일은. 왜냐면 여기가 맨 뒤 5명도 좌우로 너무 촘촘하고요. 지금 여기서 수루 패스를 찔러봐야 너무 이게 잘리기가 쉬운 게 여기한테도 걸려야 되고 여기도 걸려야 돼요. 그럼 뭐 여기다가 넘긴가? 넘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기한테도 넘어야 되고 여기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넘기는 거냐? 그러면 이 선수가 나오면서 딸 수도 있고 이 선수가 그냥 가면서 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좌우가 촘촘하다는 거는 패스 들어갈 구멍이 좁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좁아요. 오사일로 세워버리면. 이게 이제 고민인 건데 요거를 풀려 그러면 측면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윤중에서 잡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크로스가 이렇게 지금 이게 윤중근 선수 크로스가 올라가서 아무것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이 선수가 빨리 내려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요 사이가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미드필더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진다는 얘기니까 크로스 올리는 척하다가 뒤로 나갔다 일루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볼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이런 거고 혹은 이쪽에서 윤중근 선수가 한번 더 치고 크로스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선수가 나오겠죠. 잡으러. 크로스를 계속 주면 안 되니까 여기 특히나 뭐 일류첸코 들어오고 나면은 더 헤딩을 잘 막아줘야 되잖아요. 크로스를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가 벌어지겠어요? 여기 있는 센터백과 이 사이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측면을 잘 써야 되는데 서울이 이 패스를 진짜 잘해요. 이거랑 이제 또 제가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짧게 하려고 오늘 이상민 선수라던가 그 이한범 선수라던가 다 발밑이 좋다 보니까 그 약간 한번 보여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이게 아니라 요 장면은 되게 조금 안전하게 가는 장면인데 이거 말고 약간 이상민 선수가 이쯤 있잖아요. 약간 한 2m만 이쪽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요 위치고 김진야 선수가 여기쯤에 거의 라인을 타고 있을 때 여기다가 강하게 때려주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이렇게 종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측면 전개 패스들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요 자리에서 김진야 선수가 공을 잡으면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측면 미드필더가 따라가서 이 공간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풀백이 딸려 나가서 여기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되게 잘 써요 서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서울이 좋아하는 그 삼각형 전개들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이 삼각형 전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기본은 삼각형 전개가 돌아가는데 위치를 예전에는 그냥 약간 도식화된 것처럼 뭐 왼쪽이면 이태석, 고요한, 나상호 이렇게 해서 이 세 명이 돌아가는 느낌이었으면 이제는 이게 거의 스위칭을 본인들 멋대로 해요. 막 바꿔요. 중앙이랑도 바뀌고. 그래서 최근에 기성용 선수가 중앙에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윤종규 선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스토퍼 자리로 들어왔다가 기성용 선수 올라가고 나면 팔로세비치가 허리에 가 있고 윤종규 선수랑 허리 같이 지키고 있고 막 이런 변형을 엄청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측면 잘 쓰기 위해서 그쪽에 투입한 다음에 위치 바꿔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든 서울이 계속 뭐 막 경기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2대0으로 이기던 경기를 3대0, 4대0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2대0으로 하는 경기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좋아진다는 거는 2대0으로 이기는 경기를 혹은 뭐 2대1로 이기는 경기를 예전에는 10번 중에 3번, 4번밖에 못했다 그러면 그걸 6번, 7번 하면 그게 좋은 팀이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10번 중에 6번, 7번 이기는 건 무지막지하게 강한 팀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길 수 있게 간다는 게 좋아지는 거지 한 경기에서 막 5골, 6골씩 넣을 수 있는 팀을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아진다 그래도 그런 일은 안 벌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 분명히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완성도들이 높아지고 서로는 이제 알아요. 위치를 바꿔도 서로 혼선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한다 그러면 자꾸 길어지네요. 요 장면은 저거네요. 그 골 결정력 문제. 득점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조용욱 선수가 참 중요한 때 골을 많이 넣잖아요. 지난 경기 넣었었죠. 지난 경기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지금도 너무 잘 만들 이게 뭐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제가 나중에 지금 보면 이게 옵사이드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뭐 어찌됐든 동일선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이걸 마무리를 해줘야지 조금 편하게 가는 건데 이 마무리가 나쁘다고도 못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확실히 방점이 안 찍히다 보니까 서울이 이제 전반을 너무 이제 어렵게 풀어가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기회가 없지 않아요 전반에도 제가 느끼기에.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왜 적어놨지? 이것도 뭔가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이거 저거구나 세트피스구나.
그러니까 서울이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도 있어요. 잘 만들어요. 이것도 보면 이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되게 편하게 갔을 텐데. 이런 측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제가 짧게 한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이 줄여왔는데 제가 길게 보여드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쯤부터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알던 3백 변형 형태죠. 사실은 이제 기성용 선수가 좀 뒤에 빠져 있는 형태를 쓰는데, 윤종규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고 김진환 선수 와이드하게 나가 있죠. 지금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뒤가 사각형으로 어떻게 보면 바뀐 형태고, 여기 이제 수비가 올라오고 뭐 이런 형태로 변형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패스들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딸려 나오게 된다는 패스들이 여기 불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현 선수가 움직일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디가 벌어졌죠? 지금은 여기 벌어졌잖아요. 이게 연쇄작용이에요. 측면에 나상호 선수가 나가면 풀백 불려 나오고요, 윙백이 불려 나오고요, 여기를 김진현 선수가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는 센터백이 불려 나오고요, 센터백 불려 나가니까 센터백 둘 사이 벌어지죠. 근데 누가 들어가요? KG로 들어가죠. KG로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물론 깔끔하게 지금 못 들어간 건 맞는데 위치 자체는 맞아요. KG로가 들어간 저 자리가 벌어진 게 맞다고요. 아, 제가 드렸던 말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이 삼각형으로 김진야가 들어오니까 이쪽 불려 나가죠. 이번엔 KG로가 앞으로 가죠. 근데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죠. 줬어도 되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는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고 계속 위치가 바뀌거든요. 기성용 선수가 올라가고 나니까 윤종규 선수가 이제 허리를 지키죠. 여기도 지금 보면 계속 바뀌어요, 위치가. 물론 여기는 잘리고요. 하지만 이걸 잘 관리해서 이게 슈팅까지 연결됐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한번 끊기긴 했지만 크로스 그 팔로세비치 거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 가잖아요. 지금도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선수 구본철 선수인가요? 잘 보시면 지금 이상민 선수가 공 딱 잡으니까 움직임 잘 보시면 측면으로 나가죠. 왜 나가요? 자꾸 여기 들어가니까 짜증나니까 미리 가는 거예요. 측면을 잘 공략하니까 여기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측면을 잘 써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중앙을 벌리기 위해서거든요. 그 상황에 들어오니까 김진야 선수가 이게, 야, 김진야 맞나 싶을 정도로 영리하게 원터치 돌려주고 나성호 선수가 이거 돌아서 슈팅 때리는 거죠. 이것도 팔로세비치가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조용욱이 여기를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연결했으면 이게 팔로세비치 왼발이니까 밀고 들어가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죠? 지금 보면 좀 열렸죠. 좀 아쉬워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슈팅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서울이 이 5-4-1로 내려선 팀들을 얼마나 나름대로 본인들의 그 숙련된 방식으로 풀어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지금 후반에도 계속 이어져요, 결국. 그다음에 제가 적어놓은 건 많은데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 시킬게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 장면도 좋았던 게 뭐냐면, 이 기성 선수가 이제 최근에 조금 위치가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어떤 그 전술적인 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동료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축구를 좀 잘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기성 선수가 올라와서 하더라도 좀 뒤도 안정이 된 것 같고, 이상민 선수랑 이한범 선수도 공을 잘 돌리는 선수들이고 하니까 이게 뭐 여유 있게 돌릴 땐 여기서 하지만 본인이 몸이 올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근에는 이 허리 쪽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되게 많아졌고, 예전에는 좀 뒤를 지키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간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격형 미드필더나 이 뒤에 있는 선수들이 들어갔다가 삼각형 대형 만들 때 이렇게 돌아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뒤로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 근데 지금은 이 기성용도 이 순환 사이클 안에 들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따금 한 번씩 들어가긴 하는데 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비슷한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 오픈 시켜주는 거. 이거 원두제만 할 게 아니라 이거 원주는 기성용이죠, 사실은. 이런 패스들도 이 어떤 서울의 공격 전개의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기성용한테 딱 들어가면 그 롱킥, 저런 패스들이, 전환 패스들이 나오게 되면 좌우로 흔드는 것들이 훨씬
부드럽고 유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가 체크해 놓은 거만 보면 아까 그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다 나오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안 나오겠다. 그러면 이 장면이 안 나와. 아, 이 장면이군요. 이 장면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보면 기성용 선수가 여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왜 있냐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여기서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기성용 선수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위치를 바꾸면서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지금 예전 같으면 기성용 선수가 수비하러 부지런히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이 잘 되고, 허리 쪽에서 이제 팔로세비치나 다른 선수들이, 나상호 선수도 요즘에는 허리 쪽에 막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바꾸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기성용 선수가 굳이 안 내려가요. 이제 훨씬 축구가 편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사실은. 지금 이제 보면은 기성용 선수 계속 페널티 박스 안에 있죠. 예전하고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시즌 초반하고. 이게 저는 숙련도 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여기 이상민 선수가 여기서 또 있고, 여기 팔로세비치가 이런 데서 잘 도와주니까. 여기도 얼추 윤중규 선수가 대응됐고, 이 장면인데 지금도 기성용 선수가 끌고 가면서 측면 넓게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지금 이제 이거 바란 거죠. 이쪽에 꺾어주는 거. 근데 안 되니까 기성용 선수가 아쉬워하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기성용 선수 바랬던 건 이거죠. 요거 아마 옵사이드 걸릴지 말지 하긴 한데 여기서 좀 바랐던 것 같아요. 아쉬워하죠. 네. 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압박을 다시 시도하니까 기성 선수 쪽에서 지금 못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압박이 좋다 보니까 기성 선수가 좀 쉽게 좀 조깅하면서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여기서 끊어버리니까 서울이 확실히 수비가 편해지고 공격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숙련도 차이다. 능숙해지니까 훨씬 팀 전체가 잘 돌아간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장면도 좀 하프 스페이스 쓰려고 한 장면이었고, 사실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득점 장면 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짧게 할게요. 근데도 20분 넘었어요. 이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임민혁 선수가 공을 좀 잘 지켜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오게 됐죠. 여기서 딱 잡아놓고 역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또 좋아진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좀 아쉽다 했던 게, 이제 서울이 역습 나갈 때 조금 속도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속도감 있게 잘 나가줬고,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는 나상호 선수가 불렀어야 될 것 같아. 더 크게 하지 말라고. 야, 이거 그냥 왔으면 나상호 선수가 그냥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아쉬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쉬웠지만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세트피스에서 득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 장면이죠. 이 장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골 차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혹자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야, 세트피스에서 그렇게 뭐 오픈 플레이를 막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왜 세트피스에서 골 넣냐.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축구가. 그렇잖아요. 기회를 많이 만들고 많이 시도하면 일반적으로 골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공격을 많이 하려면 할수록 세트피스가 기회가 많이 오는 거지, 수비적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세트피스가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위협적인 위치에서 특히나 공격을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파울도 많이 얻어내고 코너킥도 많이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서울의 주도권이 이번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연결됐다, 이렇게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 어떤 인간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려고 합니다. 일단 서울 총평을 드리고 25분 전에 끝내야죠. 가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저는 항상 좋을 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서울이 이번 경기를 이겼다 그래서 계속 상위 스플릿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지만 저는 서울이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를 이어간다 그러면 상위 스플릿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축구가 그런 거니까.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성남을 잘 몰아쳤지만, 수원FC처럼 조금 더 수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덜 내려서고, 대신에 앞에가 뭐 라스라든지
김현이라든지 이승우라든지 이렇게 단단하게 축구를 하는 팀을 상대를 해보면 이게 또 다른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역습이 더 훨씬 묵직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지속적인 선전과 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좋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익버디를 좀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볼까요? 가볼게요. 네. 다음 주 중에 한번, 다음 주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 더 할까 싶긴 한데 시간 나면은 한번 해볼게요. 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